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계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IS에 의해 피살된 중국인이 선교단체와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종교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는 등 선교 사역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달 중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최근 전국의 기독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정직과 청렴을 가치로 하는 시대적 요구답게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국민을 섬기고 부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국민들의 탄식 아니었습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삶도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교계단체들은 기독교 교육이 실천 가능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등 교계단체들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한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평준화하고 획일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현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립학교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그 수평적 다양성 중에서 종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저는 박 소장은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대학 입학 전형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사고만이 종교 교육이 가능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자사고가 존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자사고 폐지 정책은 사회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들이 모국인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만나고 한국 교회의 열정을 맛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강압적인 순간. 조상들의 아픔까지 재현한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선왕들의 이름과 역사를 하나씩 짚어보며 조국의 뿌리를 느껴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오승혁 군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참 한국 역사를 많이 몰랐다고 이제 배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미국 시민이지만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제 역사는 못 잊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로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곧 사회로 나가 전 세계를 섬기게 될 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초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서민들이 믿는 그 신앙을 보고 갔으니까 때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모든 그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립기념관과 통일전망대, 인사동 등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남북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고 전국의 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순간은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합니다.
This trip, we learned a lot about the passion that the people in the churches have for wanting to bring the two Koreas together and how they really want to br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gether. I will forever continue to pray about.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조국을 위한 사명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한 이들의 아름다운 날갯짓이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열린 제5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교단을 해산하고 타교단과 통합을 위해서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결정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 예장 대신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예장 대신 수호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종승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예장 대신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50회 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어서 교단 통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통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갈등을 초래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또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을 배격할 것과 과세 범위를 사례비로 한정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2017 여름 이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총 16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를 비롯해 해외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리아교회가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1,500명 초청 사랑의 짜장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리아교회는 이번 짜장면 잔치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임상진 포항시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경목협의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 경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파키스탄에서 IS에게 살해된 중국인 문제로 선교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IS에 피살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세운 언어학교에서 고용한 15명의 중국인과 12명의 한국인이 발견되었고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원 원장과 다른 한국인 여성 2명의 실명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나머지 관련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으로 이미 돌아갔으나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 원장 되는 그분은 지금 입건돼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금 한국인들은 지금 정보부의 눈길을 피해서 지금 도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해된 중국인 2명을 포함한 다른 중국인들은 단순 가담자이고 네. 한국인들이 불법적인 일을 주도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파키스탄 내무부가 발표를 한 가운데 이번 일을 일으킨 문제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다른 팀들이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등 다른 지역에서 공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건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감시가 여러모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조치가 나타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일로 사건이 일어난 퀘타 지역에만 최소한 2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개종자들의 목숨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고 다른 지역의 개종자 모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인들과 관련한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라치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워서 20년이 넘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사역해오던 그 병원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경찰에 급작스럽고 그런 불친절한 조사를 받고 있으면 네. 현지 선교단체 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는 등 이미 사역자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선교사들에게 곧 조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들 대비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금 연락도 받았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강화되어서 필요한 사역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 지금 선교사들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현지 사역자들이나 방문객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별히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네, 파키스탄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무분별한 사역은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네. 현지 개종자 모임을 와해시킬 수가 있음을 이번 일에 관련된 그 해당 단체에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그곳의 모든 선교사들이 눈물을 머금으며 사역지를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자나 사역자들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그에 알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역자들이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이번 일이 속히 마무리되어져서 더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러모로 주의가 더욱 필요하겠고요. 경찰의 감시도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달 중 외고와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교육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서서 보신 것처럼 또 한번 교육 정책의 이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외고나 과학고, 이른바 특목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결국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특목고가 나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자립형 사립고 등 이제 확대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결국은 예. 이제 특목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 폐지 주장은 옛날에 과거 명문고를 폐지할 때 그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군요. 그 폐지하면 또다시 폐지됐을 때 또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그럼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또다시 돼도 되죠. 그런데 이제 당초 그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명문대를 진학하는 통로로만 전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 특목고가 자기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렇죠. 운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대학 입시를 위한 어떤 학원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영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입시 학원처럼 변질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특목고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특목고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은 네. 이제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그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강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폐지된다면 결국은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강남 8학군에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과거 명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목동에 교육 환경이 좋은 대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오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또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테고 위장 전입도 많아질 테고 뭐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강남 8학군으로 결국 일종의 이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특목고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특목고가 없어지면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기 유학이 다시 또 나타나. 이게 과거에 조기 유학 붐 때문에 국부도 많이 유출됐는데 네, 예. 특목고가 생기고 자립형사립고가 생기면서 조기 유학 그 학생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특목고가 없어지면 이제 학부모들은 결국은 특목고 같은 역할을 하는 영재 교육을 하는 네. 그런 학교로 유학을 보내죠, 어려서부터.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전부 가서 한국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을 갖기 전에 외국에 어려서부터 가게 되니까 인재 유출이 돼서 거기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평생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조기 유학 붐이 이제 결국은 이제 커질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이 특목고라는 것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400억, 500억의 돈을 개인이나 회사, 법인이 투자했어요. 네. 기숙사도 다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폐지해버리면 이제 지방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필요가 없죠. 일반고가 되면 주변 학생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럼 기숙사 지어놓은 게 그게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여러 가지 그 근무한 사람들은 뭐 대량 해고 사태도 될 테고 또 기업이나 개인 투자한 이런 그 교육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겠죠. 그 교육 구조를 개선하자 이거에는 뭐든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다 하거든요. 네. 뭐 아이들이 뭐 밤늦게까지 학교보다는 학원 생활에도 집중하게 되고 또 입시생이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은 다 입시생이 돼버리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반대로 또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교육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도 맞죠. 네, 맞죠. 사실은 공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내실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결국은 자기 목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그 대학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개발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학벌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특목고 폐지 여부의 찬반보다는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대학 입시 자체를 결국은 그 구조 자체를 잘 만들면 그러면 특목고로 그대로 있고 수월성 교육을 한 상태에서도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명문대학에 갈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 또 교육의 목적이 뭐냐를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적인 교육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교육관은 또 어떤 주님은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각 구성원으로서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깨닫게 하고 그죠? 스스로 또 발견하게 하고 또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몸소 그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목적과 본질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유대인의 경우 그 교육은 그렇죠. 결국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질문식. 결국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를 모르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깨우치게 하기에는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범위도 많으니까 그렇죠. 주입식으로 바로바로 가르쳐 주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본인이 깨닫게 하고 그걸 그렇죠. 터득한 후에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키면 어느 분야에 가서든지 그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규격화된 틀 속에서 결국은 이제 다식판에서 그 뭐 약과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만 만들어내니까 창의성 교육이 안 돼서 맞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노벨 수상자 900명 중 200명 이상이 나왔는데 우리는 노벨 수상자가 평화상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죠. 결국은 교육의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문제점을 보면서 수월성 교육, 특목고대로 되고 수월성 교육을 하고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이런 하브르타 교육도 도입해서 결국은 그들의 개성 있는 그 능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단순히 특목고를 없애자. 그러면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럼 수월성 교육도 안 돼서 인재를 개발할 수도 없고 또 전국에서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전국에서 결국은 과외 열풍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것이 정말 심하게 말하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요즘에 그 대학 입시를 유치원에서부터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단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닐 텐데 또 대학에 가면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관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로 인한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쯤 비가 내리고 폭염이 한풀 꺾일 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